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강의가 2022년 2월 시행 서울시 9급 기술직 한국사 문제입니다. 해설 강의를 시작을 할 거고요. 일단 출제 비중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정근대사가 13문제가 나왔고 근현대사가 7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뭐 선사시대, 고대, 고려, 조선인데 확실히 보니까 이제 고려와 조선의 비중이 상당히 크네요. 그 다음에 근대, 일제, 현대. 현대라는 건 이제 광복이후인데 광복이후가 뭐 한 문제밖에 안 나왔으니까 되게 근대사하고 일제 강점기까지가 비중이 좀 높다. 자, 그럼 전반적으로 요즘에 13개 대 7개 정도의 비중은 출제 비중이 뭐 비슷합니다. 최근에 보는 한국사 시험이 되게 이런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난이도로 따지자면 제가 봤을 때는 요번에 난이도는 완전히 하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전체적으로는 중하 정도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쉬워요. 대체로 쉬운데 조금 학생들마다 개별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한두 문제, 많으면 두세 문제 정도는 조금 이건 좀 아리까리한데 뭐 이런 거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중하로 했고요. 그 다음에 중상은 절대 아니에요. 중상은 절대 아니고 뭐 시험 평이하게 나온 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해설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가 조금만 조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해마다 10월이면 하늘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자, 이거를 뭐라 그러죠? 무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호랑이 토템도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나라는 동해가 되죠. 동해. 동해에 대해서 찾으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이런 사출 또는 부여의 정치 체제에서 나오는 것이고 철이 많이 생산돼서 낙랑과 외에 수출하는 것은 변한 지역의 일이죠. 자, 그 다음에 소노부라고 하는 이 전 왕족이 있습니다. 이게 고구려의 전 왕족이에요. 그래서 오부출 이 체제가 고구려인데 보통 고구려는 제가회의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그다음에 또 계루부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소노부가 계루부 전의 전 왕족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답은 4번인데 왜냐하면 이 다른 음락을 함부로 침범하면 노비 소 등으로 이렇게 배상하는 것을 뭐라 그러죠? 이거를 책화라고 합니다. 책화의 풍습이 동해의 풍습입니다. 자, 이 문제는 간단하게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조선시대 행정제도에 관해서 가장 옳지 않은 것 찾는 겁니다. 일단 모든 군현의 수령이 파견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고려와 비교해서. 자, 향리는 육방으로 나누어 실무를 맡았다. 그렇죠. 이게 육방이라는 건 뭐냐면 중앙이 육조 체제인데 지방도 육방 체제가 있어서 이방부터 해서 뭐 호방까지 또는 공방까지 다 있습니다. 이호, 예병, 현공 순서로. 근데 뭐가 틀렸냐면 유양소라는 것은 향촌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제소가 서울경자니까 이게 중앙에 있는 거죠. 이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중앙에 있는 경제소를 통해서 유양소를 통제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인구를 늘리는 것. 인구를 늘리는 거를 뭐라 그러냐면 호구증이라고 합니다. 호구증인데 수령의 중요한 임무. 자, 수령의 중요한 임무는 뭐가 있냐면 7가지가 있어요. 수령 7사가 있습니다. 그 수령 7사 중에 호구증이 들어가죠. 제가 해설에 자세히 써놨으니까 외우려고 하기보다는 호구증, 뭐 부역균, 사성관 등등 뭐 그다음에 농상성이라든지 학교흥이라든가 이런 게 있거든요. 아, 이런 게 있구나라는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정답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백제 왕 때의 사실입니다. 이 왕과 대립하였던 고구려 왕을 찾으라 그랬어요. 자, 백제 왕이 지금 보니까 나라를 연일해 문자로 일을 기록한 적이 없는데 이때 이르러 박사 고흥을 얻어서 서기를 갖추도록 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삼국의 역사서는요. 자, 고구려와 백제와 신라를 놓고 보면 고구려의 역사서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영양왕 때 신집이죠. 신집 5권. 자, 누가 썼냐면 이문진입니다. 자, 백제는 뭐냐면
근초고왕이에요. 자, 근초고왕이 서기를 씁니다. 자, 누구죠? 저자는 고흥. 맞죠? 자, 신라는 진흥왕입니다. 진흥왕이고 국사라는 것이고, 자, 저자는 누굽니까? 거칠부가 되겠죠. 자, 간단하죠.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근초고왕을 찾는 거고, 근초고왕이 고구려 왕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근초고왕은 평양성을 공격합니다. 평양성을 공격해서 당시에 고구려 왕이 국원 왕인데 고구려 왕이 화살을 맞고 전사하게 되죠. 그렇죠? 정답은 4번입니다. 그러니까 동천왕은 3세기 때 왕이고요. 문자왕은 5세기 후반부터 6세기 초의 왕이고, 장수왕은 이제 5세기 때 상당히 오래 있었죠. 재위 기간 내내.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평양성에서 전사한 게 371년의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기의 내용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문명개화한 나라들을 보면 남녀평등권이 있는지라 이렇게 쭉 나오고요. 남녀평등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 각종 학문을 배운다라는 말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장성한 후에 사나이와 부부의 의를 맺어 평생을 살더라도 그 사나이에게 조금도 압제를 받지 아니한다. 남자에게 압제를 받지 않는다. 뭐 이렇게 나와 있고, 자, 이처럼 대접을 받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학문과 지식이 사나이 못지 않기 때문이다. 남자 못지 않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이제 이것을 권리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성이 공부하고 배우는 것을 권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권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글이 뭐냐면 그 유명한 여권 통문이라는 글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번 회차에서 그래도 어려운 게 요거예요. 이게 난이도가 그래도 조금 있는 편입니다. 4번 문제가. 자, 여권 통문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요. 원래는 이게 여학교를 만들기 위한 글이라서 그런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권 통문이라고 하고, 그렇게도 얘기하지만 여학교 설시 통문이 이제 원래 이름입니다. 자, 그럼 이건 누가 이제 발표했냐면 당시에 서울에 그 청계천 이북 북촌, 자, 지역에 사는 바로 양반 출신의 여성들이 이거를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신부는 양반 출신들이에요. 근데 이게 1898년이니까 가보개혁으로 이미 신분제도는 없어진 시기죠. 자, 그리고 이분들이 이거를 발표하고 나서 뭐합니까? 찬양회를 만듭니다. 그리고 여학교를 만들죠. 순성 여학교.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교육기관, 근대적 여성교육기관은 스크랜턴 선교사가 만든 이화학당인데 86년에. 근데 이제 한국인이 만든 것 중에 이게 처음이죠. 자, 이렇게 보시면 정답이 나옵니다. 평양의 양반 부인들이 아니라 이건 서울이라고 고쳐야 되고요. 발표를 계기로 찬양회가 조직되었다가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올라가시면, 자, 교육입국 조서라고 하는 것은 가보개혁 때 발표된 거라 그 전이고요. 자, 한성 사범학교도 역시 요거는 교육입국 조서 때문에 나온 거예요. 만약에 찬양회의 즉 여권통문 이걸로 인해서 학교가 나온 거 하면 순성여학교를 찾으셔야죠. 순성여학교. 됐죠? 자, 이 문제는 굉장히 좋은 문제이기도 하고 약간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가겠습니다. 5번. 자, 이 왕이 누굴까요? 제위봄 9월
제2 9년이구나. 제2 9년 봄 정월에 교를 내려 내외 관료에 자 이건 뭐 나왔네. 노급을 폐지하고 노급 폐지했다 그러면 신문왕밖에 없어요. 노급을 폐지하고 그 전에 이제 관료전을 지급했죠. 그렇죠? 신문왕밖에 없어요. 노급을 폐지했다 신문왕, 노급을 부활시켰다 경덕왕이죠. 그러면 독서삼품가는 신라 하대의 원성왕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국학을 설치한 게 정답되는 거고 국학을 태학감으로 고치고 박사와 조교를 두었다. 요거는 경덕왕이죠. 그 전에 성도왕 때 문묘를 만든 거고요. 자, 요거죠, 요거. 공자와 십철들의 화상을 안치하였다.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요게 성도왕인 거예요. 맞죠? 그래서 통일신라의 교육은요. 신문왕 때 국학 설치하고 성도왕 때 이렇게 문묘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경덕왕 때 박사 조교를 두면서 태학감으로 바꾸고 해공왕 때 다시 국학으로 명칭이 바뀝니다. 그 다음에 신라 하대 원성왕 때 독서삼품가까지 알고 계시면 딱 좋습니다. 아주. 자, 6번 문제입니다. 자, 일단 이 문제도요. 이 단체에 대한 설명인데 이 단체가 보세요. 조선국권 회복단의 박상진이 자, 풍기강복단과 제휴하여 조직하였다. 제가 이 부분은요. 맨날 강조합니다. 제가 이 대한강복회 설명할 때 그렇죠? 제 수업 들어보시면 제가 1910년대 국내 비밀결사 중에서 사실상 대부분 나오는 게 1912년에 자, 임병찬이 만든 독립의군부 아니면 15년에 박상진이 만든 대한강복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것까지는 그렇게 외울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언급이 많이 되는 게 대한강복회를 만들 때 이 조선국권 회복단 그 다음에 풍기강복단의 단원들이 여기 모여서 만든 거라서 이것은 제가 반드시 언급을 해요. 꼭 알고 계셔야 된다고. 그리고 대한강복회는 이렇게 친일파 처단도 하고 군자금 모금도 하고 뭐 무장 독립투쟁을 준비하는 그런 단체죠. 그런데 신흥 강수소는 신민회 쪽에서 만든 거예요. 신민회. 왜냐하면 이게 1911년에 만들어지거든요. 자, 그 다음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요 글자가 여기로 내려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최초의 임시정부를 수립하였다. 요건 이제 뭐냐면 대한광복군 정부인데 자, 대한광복군 정부가 1914년에 만들어집니다. 이쪽은 원래 어떤 계열이냐면 성명회 있죠. 그러니까 13도 의군이 성명회 권업회 거쳐서 온 거라서 저기랑 관계가 없어요. 이건 국내 비밀결사입니다. 무료 항쟁의 의지를 담은 대한독립선언서를 발표하였다. 대한독립선언서도 이 만주에서 나온 거예요. 만주에서 나온 겁니다. 옛날에는 이제 무오년, 즉 18년이라 그래서 무오독립선언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요즘에 최근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조소왕 선생이 썼거든요. 1919년 초에 쓴 걸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무오독립선언이라고 안 해요. 이제 대한독립선언서. 자, 그 다음에 이거예요. 공화정치.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공화정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비밀결사 중에 많이 나오는 임병찬의 독립의군부 있죠. 요거는 고종을 다시 복위시키기 위한 요거는 복벽주의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화주의, 그 다음에 뭐다? 무장독립전쟁을 준비하고 친일파 처단도 한다. 이거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대한강복회. 됐죠? 7번 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많이 나오는 부분. 그쵸? 자, 제가 진성여왕 나오면 우리가 최치원이라는 사람이 시무 10여 조를 올리는 거 요거를 꼭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귀국해서 894년에 시무 10여 조를 올리죠. 그리고 자, 진성여왕 때 요거 말고도 원종과 애노의 난이냐 또는 뭐 적고적의 난 또는 그 전에 뭐 3대목의 편찬 이런 것도 중요하죠. 자, 그리고 또한 최치원과 김대문을 비교하는 포인트가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김대문은 신라 중대예요. 그래서 김대문은 화랑세기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한산기 있죠. 한산기, 그 다음에 고승전, 계림잡전,
악본. 이게 김대문이에요. 그래서 일단 얘는 틀리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는 개원필경은 누구예요? 이거는. 요거는 일단 맞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맞는 게 아니라 김대문이 화랑색을 쓴 건 맞는데 이제 인물이 틀리죠. 여기 최치원을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요게 틀린 거고 여기는 연결이 틀린 겁니다. 자, 그럼 이 개원필경은 지금 누가 쓴 거냐면 이거 계림 잡전은 김대문인데 개원필경은 최치원이에요. 최치원의 문집. 그래서 이것도 연결이 틀려요. 그러면 정답은 이제 3번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최치원이 쓴 글을 좀 봐야 되겠죠. 몇 개는. 그러면 이제 개원필경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자 역사서 제왕연대력 요거 이제 보시고 그 다음 뭐 중산복계집이나 그쵸 뭐 사륙집이나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난낭비서라든지 그쵸? 그 다음에 뭐 등등등등등 굉장히 많이 나와요. 최치원이 뭐 사삼비문도 있고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포인트는 진성여왕 시기에 있었던 일들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신라의 유학자 중에 많이 비교하는 포인트가 바로 김대문하고 최치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4번도 좀 중요한 문제고 7번도 조금 그래도 까다로울 수 있는 난이도. 그래서 제가 한 중하라고 했을 때 완전히 쉽진 않고 그래도 이제 한 중정도에서 뭐 그래도 조금 쉬운 편에 속한다고 한 게 전체적으로 쉬운데 4번이나 7번 같은 경우 그래도 혹시 정리가 완전히 안 된 분들은 틀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고요. 근데 문제는 제가 난이도를 얘기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요즘에 이제 특히 코로나 이후로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좀 부족하고 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한국사를 비롯해서 다른 과목들도 학력 수준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문제가 난이도가 쉬워지고 있는데 이 학력 수준이 조금씩 저하되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선생님이 보기에는 쉬운데 막상 문제를 푸는 학생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 괴리감이 아직 좀 존재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저희들이 예상하는 이제 난이도가 거의 싹 맞았는데 최근에 보면은 잘 안 맞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의 학생들의 입장을 좀 더 충분히 공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의 잘못은 절대 아니고요. 사회 환경 자체가 요즘에 좀 그렇게 가고 있는 게 좀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저희들이 얘기하는 난이도에 비해서 본인들이 조금 더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 너무 내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학생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완전히 공감이 안 되는 부분이 조금 괴리감이 존재하고 있는 시기예요, 지금이.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자, 이거는 강조의 정변이죠. 자, 강조의 정변. 제가 뭐 맨날 고려 시대 역사 부분 얘기할 때 맨날 이 막장 드라마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강조가 김치향 일파를 죽이고 목종을 폐위시키고 현종을 즉위시킵니다. 목종을 폐위하고 현종을 즉위시키고 이제 거란의 침략이 시작되는 거죠. 그럼 대량원군 이 사람은 현종이에요. 그 현종의 이제 어머니가 누구였습니까? 경종의 두 번째 왕비 그리고 첫 번째 왕비였던 즉 목종의 어머니 천추태후의 동생이었죠. 그리고 작은 아버지인 안종욱과 사통해서 대량원군을 낳은 거거든요. 그리고 아이를 낳고 바로 죽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귀양 생활하다가 이 대량원군을 좀 키우다가 죽게 되죠. 자, 그래서 자기 부모님에 대한 애틋함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현하사를 건립을 합니다. 그래서 현하사 또 칠증 석탑도 만들어지는 것이고, 근데 광군 30만을 만든 것은 고려 3대 정종이죠. 거란을 막기 위해서. 자, 강동 6주를 서희의 단판으로 얻은 것은 성종이에요. 거란의 1차 침략은 성종이고 현종 때는 2차와 3차 침략이 있습니다. 2차와 3차 침략에서 2차 침략은 어떻게 했죠? 강조의 정변 때문에 쳐들어와서 개경이 함락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고 이제 양규의 분전이 있었고요. 3차 침략 때는 뭐 강감찬의 기주대첩으로 물리치죠. 자, 그런 내용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초조대장경을 현종이 조판을 시작한 건 맞아요. 근데 그 초조대장경이 나중에 완성이 됐는데 몽골과의 전쟁 과정에서 불에 타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만드는 제조대장경, 우리가 흔히 팔만대장경이라고 하죠. 이건 강화도에서 몽골과 항전하는 중에 만든 겁니다. 그래서 왕으로 말하면 고종이에요. 한참 뒤에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자, 이 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난이도가 가장 어려워요. 가장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런 걸 틀려주면 이제 점수가 많이 떨어지는 거죠. 자, 정상기라는 사람이 최초로 백리를 한자로 축소한 동국 지도를 만들었죠. 동국여 지도가 아니라 동국지도. 동국여 지도, 이건 이제 뭐 신경준 이런 사람들이 만든 거고 동국지도입니다. 영조 때.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자, 국어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여 신경준의 고금성립이다. 이게 틀려요. 고금성립이라고 하는 어휘집은 자, 이봉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조금 어렵죠. 그죠? 이봉훈이래. 이의봉. 자, 이의봉이라는 사람이 이제 고금성림이라고 하는 걸 쓰는데, 이 고금성림이 여러분 조선 후기에 국어 연구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어휘집이거든요. 국어 무슨 그 단어 사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중요하고, 요거랑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신경준은 사실은 훈민정음 운해, 이게 많이 나와요. 신경준은 그리고 이제 국어만 연구한 분이 아니라 지리서나 지도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아까 동국여 지도에도 편찬에 참여하신 분이고, 자, 동사 강목은 안정복이에요. 안정복이 고조선부터 고려까지 역사를 쓴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유득공은 발해 고를 썼잖아요. 틀렸죠. 다 틀려요 지금. 그럼 이중한의 택리지자, 영조 때 나온 인문지리서가 맞고요. 각 지역의 경제생활까지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실학자들의 견해는 되게 지리 정보를 자연지리만 적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인문지리적인 내용 중에 뭐 인구뿐만이 아니라 물산, 그 다음에 경제적인 어떤 뭐 교류 관계, 또 예를 들어서 여기도 보면 사람이 살기 좋은 지역을 찾는데 교통이 편리한 곳 이런 걸 찾거든요. 경제생활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허준의 동의보감. 자, 허준의 동의보감 볼게요. 허준의 동의보감은 광해군 때 나왔죠? 자,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 및 일본의 의학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고,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방의학에 중점을 두라는 겁니다. 이게 명령 자체가 선조의 명령으로 시작이 됐잖아요. 병이 다 걸린 다음에 치료하는 법보다는 병이 걸리기 전에 예방의학적 관점에서 책을 써라,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리을하고 미음이 맞는 겁니다. 나머지가 좀 헷갈리게 문장들을 구성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가장 어려운 문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자, 보기와 관련된 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불교의 힘으로 나라를 세웠으므로 사찰을 서로 빼앗지 말 것. 사찰을 지을 때 도선의 풍수 사상에 맞게 지을 것. 요 얘기를 하네요. 요 얘기를, 도선에 관한 얘기. 연등의 팔간회를 열심히 해라,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면 태조의 뭐다? 후뇨 10조다. 만약에 최승로의 시무 28조였다면 연등의 팔간의 줄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도선이 정한 것 외에는 함부로 전을 짓지 마라. 자, 이거 비보사찰.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쌍기의 건의에 따라서 과거 시험이 시작됐다? 이건 너무 쉽죠? 광종입니다. 광종. 자, 이거네요. 사성정책. 그죠? 사성정책은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전식과를 실시한 것은 자, 경종이죠. 그렇죠? 경종. 그러니까 호족들에게 성을 내려주는 것은 사성이라고 하면 사성, 또는 성씨를 내려주는데, 이게 이제 약간 여러분 요거는 제가 좀 구분할게요. 만약에 그냥 성을 내려준다 그러면 제가 이게 이제 본관제 또는 토성 분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만약에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왕시성을 하사한다 그러면 이게 사성이에요. 왕시성을 내려준다. 그러니까 사실 의미상으로는 성씨를 내려준다라는 말이니까 뭐 다 사성정책에 포함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성정책이라고 하면 이 왕족의 성씨를 내려주는 걸 말하고, 일반적으로 그들이 쓰는 성을 좀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을 본관제 또는 토성 분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이 선택지는 좀 약간 모호해요.
그냥 귀순한 호족에게 성을 내려준다 그러면 왕씨성을 내려주는 사성일 수도 있지만 그들이 쓰는 성을 인정해주는 본관제나 토성분정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태조입니다. 정답이 맞고요. 전시과 경종이고, 그 다음에 공복을 정한다. 사색공복. 이건 광종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1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군대.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요. 제가 전날에 패한 원인은 적들이 모두 말을 탔고 우리는 보병으로 전투한 까닭에 대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서 우리도 기마병을 만들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기마병, 신기군과 보병, 신보군과 승려들로 구성된 부대, 항마군, 이 세 개 부대를 합쳐서 뭐를 만듭니까? 별무반이라고 하는 걸 만들죠. 고려 속정 때 윤관의 건의로 만든 겁니다. 자, 광고는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거란의 초창기의 침략에 대비한 정종이 만든 광군이고요. 도방은 이제 누가 만들었냐면 처음에는 이제 경대승이 만들었고요. 이의민이 없앤 것을 최충원이 다시 한번 만듭니다. 최충원이 만든 이후로 최씨 정권 내내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요. 삼별초라고 하는 건 이제 최후가 만들었죠. 좌우별초에다가 신의군을 합쳐서 만든 겁니다. 자, 12번 문제입니다. 12번. 자, 천주교와 관련된 문제. 역시 이제 이 문제가 그래도 난이도가 좀 높은 편이에요. 난이도가 좀 높은 편입니다. 천주교 문제는 나오면 항상 어려워하더라고요. 학생분들이. 항상 어려워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돼 있는 분들은 사실은 이 난이도가 중하가 아니라 약간 중상으로 약간 올라가게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좀 천주교 문제 같은 경우는 매번 공부를 해도 잘 정리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맞죠? 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승훈이라는 분이 최초의 세례를 받으신 분이 맞아요. 그렇죠? 세례를 받고 돌아오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여기는 지금 없죠. 여기는 주저 없는데 그 다음이 이 추조 적발 사건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예배드리다가 잡힌 거죠. 형조의 관원들한테.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천주교를 비판하는 책이 나오죠. 뭐 천학문답이나 천학고. 요거 이제 누가 썼냐면 안정복은 이제 남인이기도 하고 실학자이기도 하지만 천주교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익이나 안정복은.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나오죠. 니은에 1791년에 윤지충이 어머니의 제사를 폐하고 신주를 불태웠다고 해서 일어난 박해. 이게 신해박해입니다. 신해박해. 맞죠? 자,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야 되냐면 주문모 신부가 들어와야 돼요. 청나라 사람입니다. 자, 근데 이거 잡으려고 이제 밀고가 들어왔거든요. 잡으려고 했는데 놓치죠. 그래서 을묘년인데 이때가 체포에 실패했다 그러기도 하고, 그 다음 이때 주문모를 숨겨주고 도주를 도와준 사람들을 처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을묘박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리을입니다. 1801년에 신유박해, 순조 때 있었죠. 이때 이제 황사영 백서 사건이 있는 거예요. 지금 물론 많이 죽었어요. 정약종, 이가환, 뭐 주문모 많이 죽고, 정약용도 귀양 가고, 정약전도 귀양 가고 많이 가죠. 그리고 황사영이 토굴 속에 숨어서 프랑스 군대를 요청하는 글을 흰 천에 써서 보냈는데 그게 발각됐습니다.
그래서 천주교가 더 많은 탄압을 받게 되죠. 그 황사형 백서 사건입니다. 됐죠? 자, 이건 천주교 박해들이에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헌종 때 기해년의 박해가 있고요. 이때는 정하상이라는 그 정혜경의 조카죠. 그다음 프랑스 신부 3명이 죽습니다. 병호 박해라고 있습니다. 여기 잘못 썼네요. 박해인데. 자, 병호 박해. 요거는 이제 역시 헌종이에요. 헌종. 요때는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님이죠. 김대권 신부 등이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병인 박해. 뭐 요건 여러분들 흥선대원군에 의한, 그쵸? 고종 때 박해죠. 보통 이 정도 순서를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디귿이에요. 이거는 천주교가 소개된 거잖아요. 박해가 아니라. 그게 이수광이 쓴 백과사전 지봉 유설에, 그쵸? 여기서 천주실의를 소개를 하기 때문에 이게 천주교가 소개되는 거죠. 그리고 점차 학문으로 들어왔다가 신앙화되면서 박해를 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디귿, 기역, 니은, 리을로 찾으시면 됩니다. 됐죠? 그럼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이 문제도 어려운 문제예요. 자, 13번 문제입니다. 보기의 법을 한국에 적용한 이후에 일본이 벌인 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정부는 전시의 국가 총동원상 필요한 때는 정하는 바에 따라 제국 신민을 징용할 수 있다고 했고요. 국가 총동원상 필요한 때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자의 생산 수리 등등등등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 딱 나오면 1938년 4월에 제정한 국가 총동원법입니다. 얘네가 중일전쟁 이후에 일본 열도 전체와 우리나라에 대해서 모든 물적 자원을 총수탈하기 위해서 만든 법령입니다. 됐죠? 38년 4월입니다. 그럼 학도 지원병. 자, 인적 자원 수탈은 제가 연도 외우자 그랬어요. 자, 징병제 44년입니다. 헌병경찰 제도는 1910년대 무단 통치 시기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징용령이 1939년부터고요. 여자 정신근로령도 정신대죠? 44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했었어요. 시험에도 기출에도 나왔지만 이 국가총동원법보다 빠른 것은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 지원병제도 있죠? 요거 하나 빼고는 징용, 학도지원병, 징병, 정신대 근로령 또는 근로보국령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국가총동원법 이후에 대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거를 기억을 하시면 돼요. 정답 2번입니다. 14번입니다. 아, 이게 진짜 이것도 되게 좋은 글인 것 같아요. 이 문제도 사실 문제가 어렵진 않아요. 근데 제시문이 좋아요. 아주 굿. 아주 굿. 제시문이. 자, 알아두세요. 송시열이 1649년 효종이 즉위하는 걸 보고 이 기축년이거든요. 효종에게 기축봉사라는 이 상소를 올립니다. 이 기축봉사는 뭐냐? 뭐 크게 보면 일단 국왕에게 성리하게 투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청나라한테 당한 원한을 잊지 말고 명예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가 되면 국벌을 할 수도 있다, 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송시열의 기축봉사는요, 그냥 닥치고 북벌해라, 대놓고 그냥 뭐 앞뒤 가리지 말고 북벌해라, 이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성리하게 먼저 투철하신 다음에 이것저것 지금의 뭐 예를 들어 굴욕적인 거 이런 건 좀 참고 명예에 대한 의리를 잊지 않고 지금은 좀 굴욕적이라도 준비를 해서 준비가 어느 정도 되면 그때서 북벌을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뭐만 나왔어요? 이 명에 대한 의리를 잊지 말아라 하는 내용만 준 거지 전체적인 문장은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바로 송시열의 기축봉사입니다. 자, 그러면 송시열이 이거를 제출한 게 맞고 효종에게 올린 게 맞고 북벌에 대한 얘기가 맞죠. 근데 절대로 청해 문물을 수용하자는 얘기는 절대 될 수가 없죠. 그렇죠? 오랑캐들인데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제시문이 굉장히 좋아요. 어렵진 않은데요. 기출문제를 많이 보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굉장히 좋은 글입니다. 바로 유교 구신론이죠. 자, 초시생 분들은 이거를 보면 선생님 어떻게 저게 유교 구신론인지 알죠? 아, 나 큰일 났네 이럴 텐데 이게 초시생은 어려워요. 근데 한국사 공부를 일정 정도 하신 분들은 이 사료를 모를 수가 없어요. 이건 절대 몰라서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하시면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 정도 수준이에요. 자, 박은식의 유교 구신론. 그렇죠? 아, 제가 유교 구신론이라고 했나요? 잘못했습니다. 유교 구신론이 아니라 그러니까 유교 구신론을 답으로 찾아야 되는데 제가 이걸 보고 자, 모를 수가 없는 혼자서 지금 혼자 너무 나갔어요. 한국 통사. 박은식의 한국 통사. 자, 요거 옛사람이 이르기를 나라는 없어질 수 있으나 역사는 없어질 수 없다고 하였으니 여기에요, 요거. 그래서 나라는 형체이고 역사는 정신이다. 그래서 정신이 살아있으면 형체는 부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915년에 한국 통사, 우리 고통의 역사, 국권 비탈의 과정. 그럼 박은식의 활동을 찾는 건데, 그래서 이분이 유교가 지금 문제인데 우리가 너무 양명학을 하지 않고 주자학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양명학으로 바꾸자. 그런 유교의 개혁을 해야 된다. 유교 구신론이라는 글을 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분은 지금 15년에 한국 통사죠. 이런 장르를 이제 우리가 민족주의 사기라고 하는데 한국 통사도 있고 그 다음에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도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위인전기들도 있죠. 됐죠?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 정체성론의 근거를 무너뜨리는 데 기여했다. 자, 이거는 이제 사회경제사학적으로 봐주셔야 돼요. 우리나라가 이제 중세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고대 사회에 정치되어 있다라고 일본의 식민사학에서 얘기하니까 사회경제사학의 이제 백남훈 같은 분들이 아니다. 우리나라에도 봉건 사회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조선 후기 근대 태동이 있었다. 이렇게 해서 극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일단 1번입니다. 자, 그럼 2번은 이제 백남훈이라고 보면 3번은 뭘까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2대 대통령을 역임한 게 박은식의 활동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맞죠. 제가 독립운동 지혈사는 지금 얘기했고 1925년 3월에 이승만이 탄핵돼서 파면이 되죠. 임시정부 대통령에서. 그래서 2대 대통령을 역임을 하십니다. 됐죠? 그래서 박은식의 활동은 이제 그런 거고 그러면 정답은 자, 요거는 맞고 1번 맞으니까 2번 되겠습니다. 자, 16번입니다. 뭐 순서 나열이니까 간단하죠. 이모군란은 1882년이고 강화도 조약이 1876년이고 갑신정변은 뭐 이모군란 이후에 청해 간섭이 이제 강화되는 상황에서 급진계합파들이 일으킨 거고요. 텐진조약은 갑신정변의 결과죠. 텐진조약으로 우리가 한성조약을 일본과 맺고요. 그다음에 청과 일본이 모두 병력을 철수하고 공동 파병권을 약속하는 텐진조약이 갑신정변 이후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니은, 기역, 디귿, 리을이 되겠죠. 그러면 니은, 그 다음에 기역, 디귿, 리을 정답 3번 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조금 그래도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고려시대 문화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이재현은 망건당에서 이 충선왕이 퇴임 이후에 원나라 수도에 망건당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충선왕이 퇴임 이후, 그러니까 고려 왕으로는 충수광이죠. 그 다음에 뭐 나중에 쭉 해서 이 충선왕 이후에도 계속해서 망건당에서 이제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재현이 나중에 뭐 이색 같은 사람들한테 성리학적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안양은 이 충렬왕 때 성리학을 수용한 사람입니다. 훨씬 앞색이죠. 그럼 공민왕이 새로 크게 성균관을 짓고 여기에 대사성이라는 관직을 줘서 성리학을 융성하게 한 것은 이색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색. 그래서 이 안향, 그 다음에 뭐 안향이나 김문정 같은 사람이 충렬왕 때 좀 성리학을 수용하는 사람이라고 치면, 그 다음에 이제 뭐 백이정이나 또는 이재현, 박충자를 거쳐서 이색 다음에 정몽주, 정도정, 권근 이렇게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민왕 때면 이제 이색 이후입니다. 됐죠? 그러면 요것도 이제 고쳐주시면 되겠죠? 안향으로. 안향이나 또는 뭐 김문정 같은 사람을 고쳐주시면 되죠? 자, 정몽주가 사략을 저술했습니까? 아닙니다. 사략은요, 이재현이 쓴 거예요. 이재현은 이제 폐간문학에서는 여공패설이 중요하고 역사서는 사략입니다. 그리고 이재현은 망곤당에서 이렇게 원의 학자들과 교류했다까지 됐죠? 정몽주는 그 훨씬 후세대니까 정답은 기억이 되는 겁니다. 자, 18번 한번 보겠습니다. 18번은 뭐 어렵진 않아요. 근데 굉장히 중요해요. 어렵진 않은데 통일정책 부분에서 참 많이 나오는 사료입니다. 남과 북은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한다.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요. 다음에 서로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이거 나오죠? 평화적인 이런 협정 얘기도 나옵니다. 이게 1991년 12월에 노태우 정부입니다. 노태우 정부 때 나왔던 남북 기본 합의서죠. 그리고 노태우 정부는 91년에 많은 일이 있어요. 91년 9월에 남북 유엔 동시 가입을 하고 91년 12월 13일 날 남북 기본 합의서가 발표가 되고 그다음에 12월 31일이죠. 바로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이 발표가 됩니다. 그럼 노태우 정부는 아마 그거 물어볼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남북 동시 유엔 가입 당연히 들어갈 것이고, 자, 서울올림픽도 이때 개최를 하죠. 서울올림픽도 개최를 합니다. 유치를 한 건 전두환 정부지만 개최를 한 거는 서울올림픽. 서울 아시안게임은 86년이니까 이제 전두환 정부고요. 그런데 금융실명제는 93년부터이기 때문에 이건 김영삼 정부입니다. 그 다음에 자, 6.29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죠? 6.29 선언 1987년에 6월 29일 날 발표를 한 건데 아직은 전두환 정부예요. 전두환 정부 마지막에 6월 항쟁이 있었고 그로 인한 6.29 선언을 노태우 당시의 대통령 후보, 민정당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가 발표를 했긴 했지만 노태우 정부는 아니죠. 그리고 나서 10월에 헌법 개정하고 직선제로, 그래서 12월에 당선되고 그 다음에 88년 2월이 돼야 노태우가 취임하게 되는 거예요. 88년 2월부터가 노태우 정부의 출범입니다. 그래서 전두환 정부죠. 정답은 기억과 니은이 되는 겁니다. 자, 19번입니다. 김원봉이 만든 조직이 뭘까요? 20년대 국내와 상하이를 중심으로 활발한 의거 활동을 했다. 의열단이죠. 김원봉의 의열단. 의열단은 기본적으로는 뭐합니까? 개인적 의열, 투쟁을 전개합니다. 폭탄 던지고 요인 암살하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민중 폭동을 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중 폭동에 의해서 독립을 쟁취할 수 있고, 그래야지만 지배와 피지배 관계가 없는 이상적인 조선의 상황이 될 것이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 이제 의거를 하는데 나중에 그 노선을 포기를 하죠.
노선을 포기를 하면서 단체를 설립하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개인적인 의열 투쟁의 모습에 이제 들어가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이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졌던 1923년에 김상옥 의거가 있는 것이죠. 김상옥 의거. 그래서 이제 의열단 의거는 20년에 부산경찰서 박재혁, 그 다음에 밀양경찰서의 최수봉, 21년에 조선총독부의 김익상, 1922년에 상하이 황포탄 의거, 단학가 육군대장 죽이려고 했던 거기에 김익상, 오성윤, 이종함이 있습니다. 그다음 23년에 종로경찰서 김상옥, 그 다음에 24년에 뭐 김지섭 같은 분이 있죠. 일본 이중교. 그 다음에 26년에 나석주 의사, 동척, 그 다음에 식산은행 요런 데죠. 요거 하다가 이제 노선 변경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황푸 또는 황포 군관합교에 입교를 함으로 이제 부대를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조선 혁명 간부 학교 같은 것들을 설립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 중국 관내 지역에서 이제 민족 유일당으로 좌익과 우익을 통합한 5개 단체 민족혁명당을 조직하기도 하죠. 이런 것들은 이제 의열단이 노선 변경했다는 것이고요. 의열단 쪽에서 나중에 조선의용대도 만들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것도 1926년에 나석주 의거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런데 3번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조선총독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1년에 김익상 의거입니다. 의열단에. 그런데 요거 있죠. 요거는 윤봉길 의거인데 이거 1932년 4월에 있었던 거고, 이분은 소속이 의열단이 아니에요. 임시정부 소속의 한인 애국단입니다. 임시정부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김구 선생이 1931년에 한인 애국단을 만들었고, 이봉창 의사가 32년 1월에 일왕을 직접 죽이려고 동경해서 시도를 했고 실패했고요. 그 다음에 상하이 사변 이후에 전승기념식을 하고 있는 이 전승기념식장에 4월이죠. 4월에 윤봉길 의사가 폭탄을 던진 겁니다. 그래서 중국 내의 반한 감정도 해소하고 중국 관내 지역에서의 무장투쟁마저도 이제 중국이 허락을 하게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 쓰러져 가던 임시정부가 기사회생하게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바로 이런 한인 애국단의 의거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20번. 자, 가기구는 뭔가? 임시로 가를 설치하였는데 이것은 일시적인 전쟁 때문에 설치한 것으로 국가의 중요한 모든 일을 다 맡긴 것은 아니었는데, 오늘에 와서 의정부는 한갓 헛 이름만 지니고 육조는 모두 그 직임을 상실하였다. 오호. 의정부와 육조가 유명 무실화 되었다. 왜 그렇죠? 원래 변방을 방비하는 기구로 만들었던 비변사가 너무나 기능이 강화되기 때문에 그렇죠. 임진왜란을 계기로. 비변사는 원래 중종 때 삼포회란 이후에 임시기구로 생겼던 것이고요. 군사 문제를 처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명종 때 을묘외변을 거치면서 상설기구가 되고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기능이 엄청 강화돼요. 특히 세조정치 시기에는 심각합니다. 그래서 고종 때 흥선대원군이 없애버리는 거고요. 그럼 세종 때 설치된 것이 아니라 중종 때 삼포회란 이후에 설치된 거고요. 임진왜란 이후에, 그쵸? 임진왜란 이후에 위상이 추락한 게 아니라 더 올라갔다 그랬죠. 그럼 제가 이걸 잘못 봤구나. 원래는 오직 군사 문제만을 원래는 다루는 것이 맞는데, 점차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 국정을 총괄하는 기구가 되니까 여기서 의정부 육조가 유명무실화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세도 정권은요, 여러 기구를 이제 장악할 필요가 없이 비변사만 장악하면 국가 모든 행정과 군사 모든 문제를 장악하는 겁니다. 심지어 조선후기에는 과거 시험에 출제 비빈의 간택 문제까지도 비변사가 변방을 방비하는 것이랑 전혀 관계가 없지만 모두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도 정권은 너무나 권력을 독점하기가 쉬웠던 거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고종 때 비변사를 폐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비변사의 어떤 흐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2년 2월 시행 서울시 기술직 한국사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해설을 총평하고 올려놨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